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775페이지에 로마자 2번의 동산질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의 동산질권의 효력 1번에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양가로 1번의 목적물의 범위 반가로 1번의 질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은 망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새겨야 한다. 양가로 가의 질물 질권 계약에 의하여 목적물로 되고 인도된 질물에 미친다. 양가로 가의 종물 설정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고 또 그 종물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종물에도 미친다. 양가로 가의 천연과실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주체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양가로라의 법정과실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생기는 사용이익 또는 차임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번에 물상대위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것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물이 존속하게 된다. 이를 물상대위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물상대위를 동산질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권리질권과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진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그러나 금전과 같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고 그에 대한 청구권이다. 예컨대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이 그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구체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질권자가 질물에 주급할 수 있는 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질물이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에는 질권자가 여전히 질물에 효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나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지 못한다. 그에 대하여 질권자가 질물에 주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물적인 멸실훼손이 아닌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가령 질물이 혼합, 부합, 혼합 가공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멸실훼손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사람의 행위이든 사건이든 상관없으나 질권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령 제3자가 질물을 파괴한 데 대하여 질권자의 성관주 의무가 경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776페이지에 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질권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질권 설정자가 지급을 받게 되면 대표물의 특정성이 상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압류는 반드시 대유권을 행사하는 질권자가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대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자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에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반가로 1번에 334조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채권에 담보한다. 그러나 여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그 담보되는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러한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저당권보다 넓다. 그러나 질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질권자에게 인도되어 다른 특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되는 일이 적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나 새로운 소유자를 해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반가래군의 불가분성. 동산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어서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번에 유치적 효력. 양가 1번에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순위 질권자나 기타의 우선권자의 청구로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질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질권은 유치권과 공통되는 성질이 있어서 민법은 유치권에 관한 규정 가운데 과실수취권, 유침배 관리 사용, 비용상환 청구권의 규정을 절권에 규정한다. 그에 관해서는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라. 3번에 우선변제적 효력, 양가 1번 수위.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질권자에 우선하는 질권자나 우선특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에서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에 제한된다. 한편 동일한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수위는 설정의 선에 의한다. 777페이지에 질권이 설정되려면 질물이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산에 복수의 질권이 설정되는 일은 매우 드문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질권은 성립시키기 위한 인도가 현실의 인도에 한정되지 않고, 따라서 질권자는 간접점을 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채무자 A가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뒤 같은 동산에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두 개의 질권이 병존하게 된다. 양가로 이번에 우선변제권의 행사, 반거래권 요건.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시체에 빠져야 한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금전채권으로 변제하였어야 한다. 반가로 이번에 행사 방법. 양가로과의 경매.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하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채권을 변제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수 있는가이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 나뉘어 있다. 긍정설은 304조 1항이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이 하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채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규정의 근거로 일반 재산에 집행하려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부정설은 이 규정은 일반 채권자 외에 채무자도 보호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도 그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긍정설에 찬성한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다의 간이변제 충당 양가로다의 간이변제 충당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원칙적인 방법인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그 방법은 모든 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쉬운 평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즉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의 평가에 의하여 질문으로 직접 변제를 충당할 것을 보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간이변제 충당이다. 778페이지. 간이변제 충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브의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 설정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이변제 충당의 효과는 유치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다. 양가르다. 다른 채권자에 의한 한가 절차. 질물에 관하여 질권자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신청하거나 기타의 한가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수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질권 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별채권을 받는다. 유실계약의 금지. 양가로 3번에 유실계약이란 질권 설정자가 채무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문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실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채무자가 일시적인 공공으로 고가품의 질권을 설정한 뒤 유실이 되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금전을 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하여 양도담보라는 방법이 고안되고 따라서 오늘날 이 양도방법은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유실계약의 의미는 거의 의미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금전대체를 막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제도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유실계약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유실에 관한 계약만이며 질권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질권계약이 채무의 변제기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변제기 후에는 그 이전에 비하여 채무자가 공모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변제기 후의 유실은 일종의 대물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해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에는 유실계약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양가일본의 의, 종류. 양가일본의 의, 전질이란 질권자가 질물 위에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질은 질권자가 자기 위에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크나 제3자의 채무에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다. 뒤의 경우에는 전질권 설정자는 물상보증인이 된다. 특히 앞의 경우에 전질은 질권자가 그의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이 된다. 반가리변의 종류. 민법은 제336조에서 질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민법은 유치권에 관한 324조 제2항에서 질권을 준용하고 있다. (779조) 이에 대하여 통설은 324조 2항은 질권자가 설정된 승낙을 얻어서 다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336조는 설정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질권자의 책임하에 다시 전질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질권자로 하여금 토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가지에 의해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돌리상을 인정하는 것이 한목적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의 전지를 승낙전질이라고 하고 뒤의 전지를 책임전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은 타당하다. 한 개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가 이번에 책임전질. 책임전질은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생각 없이 자기의 책임하에 질문을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336조, 337조에서 책임전질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전질의 성질에 관하여는 과거에는 질권자가 자기의 책임 아래 질문을 위해 새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피담보 채권과 함께 질권이 전질권의 목적이 된다는 견해만 주장되고 있다. 학설 인정이 사견으로 현재의 통설이 타당하다. 반가로 이번 성립요건. 양가로가 원질권자와 전질권자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가 있을 것. 양가로나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양가로다. 전질은 피담보 채권의 입지를 포함하므로 권리질권 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질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반가선물 효과. 양가로가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진다. 양가로나의 질권자는 그의 질권을 소멸하게 하지 않은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질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가로다.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다.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문을 유치할 수 있다. 양가로마.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전질권자의 채권과 원질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질권의 실행으로 받은 매각대금은 먼저 전질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질권자의 채권을 충당한다. 양가로바.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 78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승낙전질. 반가로 1번 승낙의 의미 성질. 승낙전질은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질물을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승낙전질은 질물의 새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질물 개입 질산. 성립요건. 책임변질과 다른 점만을 적어본다. 양가로가 질문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승낙 없이 질문을 재입질하면 원질권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나의 승낙 전질은 원질권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전질은 원질권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3의 효과. 효과에 있어서 책임 변질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양가로가 원질권자의 책임이 반영되지 않는다. 원질권 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하여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원질권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질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 변제로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 질문 소유자는 질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에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 양가를 관한 정의보호 청구권. 동산질권은 질물을 전매할 거래를 포함한다. 그리고 질권자의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의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가를 관해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하면서 질권에 관하여서만은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하의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인정설은 질권자의 보호를 생각할 때 정의보호 청구권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부정설은 입법자 이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과 질권자는 정의보호 청구권만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견으로 질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규율의 틈은 없게 된다. 따라서 해석으로는 질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차에는 민법은 개정하여 질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782페이지 양감 3번에 질물이 훼손된 경우, 질물이 질권 설정자인 채무자에 의하여 훼손된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질권자는 곧 채무의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잔존물에 대하여 질물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피상부 채권액을 한도한다고 새길 것이다. 제3자가 질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번의 동산질권자의 의무, 양가를 1번의 보관의 의무 등. 질권자는 유치권자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질물을 점유해야 하고, 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질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질권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권의 성질, 여기 소멸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없으나 사견으로는 유치권의 경우처럼 형성권이라고 할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권의 양수인이나 전질권자가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질권을 소멸하지 않고 그 의사표시 외의 질물을 반환받아야 질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리 2번의 질물 반환 비용, 질권이 소멸하면 질권자는 질물을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 의무는 질권 설정 계약에 기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 상대방은 언제나 질권 설정자이다. 즉 설정자와 소유자가 다른 때에도 설정자가 상대방이다. 다만 설정자가 아닌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물 반환은 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통설은 채권의 변제가 있어야 비로소 질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설정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유치권에서처럼 상환급 판결이 아니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설은 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동시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질권에는 우선 문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질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여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설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782페이지 로마트 3번 동산질권의 소멸. 동산질권은 물권의 위반에 공통된 소멸 사유, 목소물의 멸실, 몰수, 천보, 취득 시효, 포기, 혼동 등과 담보물권의 공통한 소멸 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그리고 질권자가 목소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할 때와 질권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한 때에도 소멸한다. 질권은 피담보 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질물의 유치를 채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질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에서와 달리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점에서는 유치권과 같으므로 그 규정은 질권에 적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4번은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2번에 증권에 의한 동산 질권. 근대법은 임차하고 있거나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의 매가 입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상품을 표상하는 증권 제도를 두고 있다.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창고증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표상되는 상품의 입질은 그 증권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증권에 의한 상품의 입질에 관하여 상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학설은 상품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인 증권의 배서, 교부에 의해 입질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 이들 증권의 교부는 그것이 표상하는 상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여기에 질권은 상품 인도 청구권을 위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번에 화환. 화환은 운송을 매개하여 행하여지는 경치자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추심하거나 또는 대금채권을 가지고 금융을 얻기 위하여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매도인 자신이 수취에 관한 환원을 발행하고 매매 목적물을 표상하는 운송증권을 그가 엄채권을 담보로 첨부한 것이다. 이러한 화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으면 목적물 위에 은행에 의해 질권을 성립한다. 이 질권도 동산질권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상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동산질권 매우 빨리 봤는데요. 그 권리질권 다 마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